자,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 공천에만 올인할 때가 아니야. 적은 수박보다 더 중요한 적이 있어. 윤석열이죠. 놀랍게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진 이후에 2년 만에 기회가 왔어요. 중간평가 같은 거죠.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건데, 와, 윤석열이 지금 지역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고 있잖아요. 어제는 막 그린벨트를 싹 풀어줄게 내가 살다 이런 대통령 처음 봐요. 아니 1등급 환경 보전 지역이야. 1등급도 2등급 있고 그렇거든요. 네. 1등급을 싹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싹은 아니지. 1등급도 불필요한 건 싹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 하고 국힘에서는 또 여기에 그 원자력 관련된 시설을 짓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네. 정말로 부울경이 위험하다 싶은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표를 얻을 환심성 공약을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는 자 있지 뭐 볼 채널 없어가지고 새날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한 말씀 드릴게요. 그린벨트는 더 이상 풀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린벨트 현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개 이렇게 있다고. 네. 이건 지금 풀 만큼 풀어가지고 더 이상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녹지를 더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왜 우리 지자체 가면은 계속 가로수 심고 나무 심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이걸 푼다고 발전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전이 친환경이라고 분류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그린벨트를 풀겠다. 그래서 지역 개발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 그 1등급 같은 경우는 환경 1등급 같은 경우는 절대 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장 짓겠다는 거잖아요. 왜 미친 짓이냐면은 일단은 1등급 정도 되면 거기다 공장 지어야 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주위에 도시에서 바로 이 뒤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네. 근린공원에 나무가 있으면은 여름에 얼마나 좋아. 시원하기도 하죠. 네.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돼. 그렇지 않아도 공간은 되게 많아. 근데 야 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공장 짓게 해줄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그린벨트도 해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한 범위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다 풀고 그냥 무한대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공약이 정말 지켜져도 완전 큰 문제이지만 결국은 윤석열은 이 말을 지키지 않을 겁니다. 울산 시민들 또는 부울경 시민들 다 속이는 일인 거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웃긴 얘기인데 보통 그린벨트가 도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곽에 있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싹 밀고 공장 지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있던 구도심이 공동화돼 버려요. 여러분들 사는 지역에 신도시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고향도 가니까 막 쉽게 표현해서 상무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발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던 구도심 동구는 아파트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로 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공장 짓게 해줄게. 국가가 그 그린벨트 1등급도 풀겠다는 짓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요. 그건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공장 지을 데가 없어서 그린벨트를 풉니까?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환경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문제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의심하는 거는 그거 아닙니까? 이 정권이 해먹을 결심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에 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일가의 땅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의혹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저도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서울도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사무실이 지금 재개발 들어갔잖아요. 담벼락 쳐지고 건물 부시겠다고 하면 대기 상태예요. 근데 이 아파트 사업이 자꾸 늘어져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당장 아파트를 짓는데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어서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도 몰라.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고 하잖아요. 무슨 돈으로요? 지방에서 그린벨트 막 수만 평을 풀어 공장 짓겠다고 해. 누가 지방에 얼마나 투자를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린벨트 풀어놓고 싹 밀어놨는데 들어올 기회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속지 마시라고. 그린벨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현혹돼가지고 요거는 지금 쉽게 표현하면 대통령령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린벨트 푸는 거는. 근데 이런 미친 짓 해가지고 녹지를 싹 없애면 그 후과는 우리 후손들이 받는 거지. 나 이거 보고 이자는 탄핵시켜야 되겠구나. 국가 균형 발전, 미래 발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지방이 소멸되는 걸 막으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야. 야, 그린벨트가 묶여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이 발전 못해.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린벨트 풀어준다더라. 속지 마시라고요. 고맙잖아요. 지금 우리 뒤에 근린공원 남아있는 게 난 고맙더라고. 아파트 싹 안 짓고. 저도 요즘에 시간 나면 집 뒷산을 오르는데 산에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환경을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고 저도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게 내 아이에게 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망치고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역시 아직도 남아있는 문제이고 네. 결국 우리의 영토인 독도까지 넘겨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아리백도 모르는 게 아리백이 기본이 탄소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를 써야 된다도 있겠지만 녹지 없애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지구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 게 뭔데 산림이 파괴돼서 인간이 발생하는 탄소를 예전에는 일반 자연이 그거를 빨아들여서 식물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배출하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게 역전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은 훨씬 많아졌고 산소 배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리백 하는 거예요. 대선 때 우리가 알아봤어야지. 아리백이요? 뭐 씨발 진짜. 기올백밖에 나 모르죠. 부끄러워 죽겠네 정말. 이런 게 지금 선거운동 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5월달부터 해줄게. 선거 지금 안 하겠다. 이거 하나만 더. 세월호 10주기 다큐 제작 무산된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인간들아. 세월호가 10주기가 됐어요. 새날 방송 초창기 때였는데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일반인까지 포함해서 304명이 물속에 수장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어요.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이태원에서 비슷한 참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대가리 박힌 대통령이라면 저거 총선 전에라도 방송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이직들이 세월호 다큐 나온다 그래서 국민의힘 찍을 거 국민당 찍는답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고 방송일이 4월 18일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작 중단을 시켜요?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KBS가 이제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말 박민의 방송도 아니라 윤석열 눈치 보기 방송으로 전락한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과의 신년 대담은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녹화방송으로 이뤄져 놓고 재방송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세월호 다큐를 제작도 이미 80% 가까이 이뤄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중단시킵니까? 그리고 이 다큐의 내용 자체가 어떤 진상규명이라거나 책임자 처벌을 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의 트라우마랑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다큐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세월호는 뭐 윤석열을 보기에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제작 중단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걸 떠나서 총선 일주일하고도 하루 더 4월 18일 날 방송되는 걸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중단을 해? 그래놓고 지들은 9시 뉴스에서 땡뉴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정권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입틀막 아니야. 맞죠. 이 무능한 것들이 입틀막 하고 자빠진 거야 지금. 그래놓고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거를. 왜냐면요 저도 세월호에 관련된 대한민국 모든 매체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방송을 한 게 새날이에요. 이거는 목적이 저는 세월호 때 음모론 이야기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구조적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결국 외쳤던 건 뭐냐면요. 지금도 배보상 안 받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내 자식의 희생으로 그 안전한 나라 건설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죽었지만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아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됐다. 근데 윤석열 집권하자마자 159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이는 아직도 장관입니다. 이런 새끼들이 공영방송에서 선거 8일 후에 방송하는 거를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작 중단을 시키면 표가 국민의힘한테 간답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도 될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뒷말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입틀막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막으면 사람들은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입틀막을 하면서 사람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고 그들이 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 갖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정권 이게 나라 망가지는 소리예요. 국가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황에 선거에 불리한 것도 유리한 것도 있겠죠. 불리하다고 느끼는 건 다 입틀막. 들어줄 아량은 없는 거잖아요.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하는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의 R&D 예산 복원하라고 하는 목소리. 다 입틀어 막으면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만 못해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할까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지. 전두환 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지. 나라 망가지는 소리죠. 대통령은 쓴소리 좀 들으면 안 됩니까? 쓴소리 안 듣고 개소리 하니까 지 마누라가 명품백 받은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같은 개소리 하는 거예요. 안 바뀌입니다, 이 인간은. 총선 이겨가지고 반드시 끌어내려야 돼요. 하루빨리. 2년을 지켜봤는데 이건 인간 안 돼요. 고쳤을 거 아니라고. 사악하기만 하고 무식하기만 하고 무능력하지. 그린벨트 1등급을 풀어요? 참네. 아유 씨. 여기까지 할게요.